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이런 속담들이 정말 신기한 것이요,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엉엉 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거 아니야? 하나라도 더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하며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질문을 할 때 우리 정신에는 빈 상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상자에다 무엇이든 담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책이 내게 답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오늘 이 책을 읽다가 37페이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몸의 통증은 다르다. 통증은 육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질적 반응이다.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거나 팔이 부러졌을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고통은 오직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걱정, 분노, 불안, 후회, 질투, 창피함 같은 온갖 부정적인 정신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 구절을 보고 통증과 고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줄도 긋고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도 쳤는데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책의 뒷부분에서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까? 이런 마음속 고통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제 머릿속에 고통을 줄이는 법이라는 하나의 빈 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문에 빈 상자가 생기는 순간부터요, 집중력이 2배, 3배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신은 이 상자의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열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눈에 불을 켜고 뒷부분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148페이지까지 와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조금 긴 문장인데, 축구 시합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존재함과 행함,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공을 차는 것, 그 외 다른 건 전부 이야기와 해석일 뿐인. 승자, 패자, 우승팀 따위는 모두 범주, 이름표, 패턴, 언어, 생각으로 만든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네 인생 전체가 그렇다. 심지어 나라는 느낌조차도 이 축구 시합처럼 간주된다는 말이다. 추상화된 이야기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그 안에 갇혀 헤맬 때 문제가 만들어진다. 고통은 이 이야기에 푹 젖어 그것들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 온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 딱 와서 고통이라는 이 단어에 딱 꽂혔습니다. 아, 여기다 싶었어요. 이미 앞에서 통증과 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했었고, 그리고 나름의 질문도 던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 속에서 계속 찾아오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힌트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여기서 딱 제 머릿속 빈 상자에 깨달음이 흘러 들어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이야, 이거구나. 축구라는 행위, 축구라는 존재, 그 본질만 보자면 열심히 뛰면서 공을 차는 것, 이것인데, 만약 경기장 내에서 선수가 계속 점수만 신경 쓰고 승패를 신경 쓰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뛰면서 공을 찬다는 이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점수와 승패, 그로 인해 생기는 환희와 고통, 이 모두는 게임의 일부이기도 한데, 그 게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소들에 집착하는 순간 게임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바깥의 점수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고통은 이 이야기에 푹 젖어 그것들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 온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점수판들, 남보다 더 출세한다든가, 더 큰 집을 가진다든가, 더 많은 돈을 가진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은 내가 만들지 않고 타인이 만들어서 나한테 영향을 끼친 다음에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흡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건 나라는 뜻이죠. 이때 저자는
이건 우리가 이런 마음 자체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임을 인지하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행동에 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외의 점수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 더 큰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 자체가 또 나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목표도 괜찮은 목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출세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내가 만들어낸 그저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해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은 다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진짜 삶의 현실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불행 속으로 보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 독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책을 전부 다 읽고 저자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혹은 올해 100권을 목표로 열심히 읽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만들어낸 그 목표에 집착하는 순간 독서가 고통이 되죠. 완독이라는 기준점, 책 권수라는 기준점, 이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데, 그 허상에다가 기쁨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나름의 꼬린 지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책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고통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독서법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책을 읽으실 때 분명 어떤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질문을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에다가 질문을 적어 놓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정신이 이 질문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 질문이라는 공간을 계속 메꾸려고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러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책도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답을 책에서 얻지 못하더라도요, 그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나름의 판단도 서겠죠. 이 책은 나의 질문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책이네. 혹은 나의 질문을 해결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에 답을 줬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네. 이런 판단까지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책 속에서 자기만의 답을 발견했다면요, 꼭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도 적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찾은 답에 대해서도 꼭 기록으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 빈 상자가 채워지는 그 기쁨의 순간이 왔는데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만큼 손해도 없거든요. 오늘 저도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그 깨달음을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동안 책을 읽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축구를 할 때 숱하게 경험한 사실이다. 존재함과 행함, 이 두 가지 이외의 것들에 대한 관념은 모두 존재와 행동에 방해가 된다. 책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더 빠르게 읽는 걸 시도하거나 빨리 50권, 100권을 읽어서 큰 성장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실제 내용의 이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관념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나도 얼마나 오랫동안 읽지 않는 시간들을 읽고 있는 시간이라고 오해해 왔는지 모른다. 책을 읽으면서 빨리 진도를 나가서 책 한 권을 완독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책을 읽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읽지 않는 상태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자책하는 마음을 불러온다. 책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삶도 똑같은 것 같다.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잡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집착해 과정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겪게 된다. 스스로 만든 관념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신의 죄악을 벌하기 시작한다. 그 관념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다. 성공은 열심히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갈망하고 집착하며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되었다면 그 행동에 그저 집중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의심과 불안도 없다.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을 재보느라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는다.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본다. 해본 다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행동을 조정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어리석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 독서하면서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영원한 행위 속에 존재하자. 야.